전 잘하냐고요? 그래도 남편이 어떤 둘만의 갈등만으로 나가 있는 케이스라면 굳이 사과하고 매달리고 싶진 않다. 지난 얘기를 꺼내서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이런 싸움을 하고 싶진 않으시다면, 그래도 그 사람이 들어오고 변화를 원하신다면 감사하는 것에 그 어떤 작은 부분에 있어서 남편분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아이를 보러 온다면 그래도 아이를 보러 와주는 거에 대해서, 아이랑 재밌게 놀아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는 생활비를 보내준다면 집에 나가 있어도 생활비를 보내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가벼운 감사로 시작한 것이 상대방한테도 감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상은 아직도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나쁜 사람보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남편의 나쁜 점이, 물론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나빠요. 나한테 하고 있는 행동은 나쁘다고. 정말 나쁜 인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류에 속하는 나쁨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일탈이기도 하고 욕심이기도 하고 이기심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한번 더 행복해 보겠다고 하는 거고, 자신의 결핍이나 어떤 그 부분을 어디서 채워야 되는지 명확하게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거지, 그것이 진정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곳으로 남편의 변화를 이끌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잘하냐고요? 저도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 방법이 옳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꼭 제가 잘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긴 하지만, 제가 못해도 여러분들을 해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해내시면서 제게 힘을 주시면 저도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갖고 또 열심히 저도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돕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만 여러분을 돕습니까? 여러분도 저를 도와야지. 그죠? 그러니까 남편분, 아내분 지금 속 썩이고 계시다면 그 가운데서도 고마운 것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잘못 산다고, 그녀가 잘못 산다 그래서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는 어리다라는 뜻이에요. 어리다는 거는 사고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생각하는 힘, 판단력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리석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리다예요. 그게 뿌리가 돼서 온 말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말이 맞는 게, 행동을 하고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그걸 정말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왜 할머니들, 어머님들이 항상 남자는 평생 애야 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때는 인정 못했어요. 남자라는 게 내가 기댈 수 있는 존재고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존재지, 어떻게 계속 애야? 다 컸는데 나보다 훨씬 키도 큰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어리다라는, 항상 애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말씀이 맞다는 걸 제가 50이 다 돼서야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그걸 미리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책 제목처럼, 아는 걸 제가 결혼 초에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그 상대방을 이해 못 해주는 그런, 저도 어렸으니까 어리석은 아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이가 멀어지거나 문제가 벌어진 것이 나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상처를 덜 받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상처받고 계시거나 그러시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은 상태고 아이 같은 상태라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니까, 기본적인 적절한 수준이 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상태에 놓여있고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에 최대한 줄이세요.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자기가 미쳤다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아니라는 걸. 근데 우리는 알아야죠. 그 사람이 지금 정상이 아닌 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결혼하기 전에 네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고, 응? 결혼식 할 때도 사실 나 후회했었다, 20년 전 15년 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받은 상처를 조금 덜어내세요. 그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은 상태고 제대로 된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힘이 약한 가엾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용서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용서는 여러분들의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상처를 좀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내 상처가 좀 줄어든다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일단 나를 보호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남자를 길들이고 내 아내를 길들이고 싶다면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 감사를 먼저 표현하시라는 거죠.
오늘의 요점은 이거예요. 똑같이 상처 줄 필요는 없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오히려 나한테 상처가 돼서 돌아오거든요. 우리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 누군가도 결국은 나한테 준 만큼 나한테 돌려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한테 또 돌려받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애쓸 필요도 없어요. 상처받게 돼 있어요.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세상을 속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다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죄책감을 덜어내지 못하거나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신이나 마음을 굉장히 쏟아붓고 있을 거라고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똑같은 상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사람마다 마음의 상태가 틀리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데 똑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남자를 길들이기 위해 들어오신 분들,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또 화이팅이요. 고맙습니다.